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목요일 찐시황을 진행하는 김대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보게 되면 어지럽다 못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7월의 장에 대한 흐름들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2520포인트의 저점을 찍고 그리고 나서 2560포인트 부근에서의 저점 이후에 8월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8월 장에서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시장의 지수장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큰 흐름에서의 얼개였습니다. 어제,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최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장에서 우리가 중심을 딱 잡고 앞으로의 장을 대비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내용으로 전략과 대응을 가져가야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시장과 전체 분위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 시장의 그 패션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과연 8월장은 어떠한 흐름으로의 시장 진행이 되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시장과 전망에 대한 내용을 살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시장의 주요 카테고리는 대략 한 6개 정도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불안한 시장, 고대하던 8월, 향후 전망과 그림. 여기에 대해 첫 번째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최근에 외국 투자자들이 매도 규모가 강화되고 있죠.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소폭 매수로 전환되었지만 외국인이 왜 갑자기 매도를 강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에서 매도가 잦아들고 매수로 전환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들은 주변 그 시장에서의 변수들, 상수가 아니고 변수. 상수는 경제 전반의 동향이 상수라는 말씀드렸죠. 절대 변하지 않는 가격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경기 동향과 주변의 환율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변수입니다. 이 변수들이 변화하면서 중간 단계에서 매도, 매수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에 흔들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3조 원 매도, 원인과 전망, 그리고 매도세가 약화되는 시점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과연 매수로의 전환은 언제 나타날지 여기에 대한 내용 두 번째로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 8월 이후, 이제 다음 주는 8월입니다. 8월 이후의 시장의 성격과 관심 섹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전망과 매매 시점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꼭지 정도는 따로 따서 내일 정도에 방송을 나가는 걸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께 지금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린 내용들은 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게끔 하나하나 다 차근차근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방송을 자르더라도 조각조각 내서 다시 보내드리더라도 여러분께 다 찬찬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오늘 하이닉스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강했죠. 왜 갑자기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 전환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이 부분 정답이 있습니다.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군에 대한 짧은 리뷰, 그리고 박스 돌파 시세 분출 나오는 종목들이 어떤 흐름들로 진행이 되어지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전달드릴 내용이 참 많고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 말이 좀 빠를 수 있습니다. 말은 빠르지만 제가 정확하게 의사 전달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혹여나 말이 너무 빨라서 그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될 때 한 번 더 듣는 거입니다. 한 번 더 들으시고 정확하게 지금 장의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관련 내용 한번 집중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시장에 대한 큰 그림, 아주 큰 그림, 이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아마 처음 설명을 드리는 내용 같은데요. 제가 한 2년 전 이제 지수가 바닥점에서 턴오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여러 차례 시장의 그 메시지로의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과 좀 성격이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중간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난 30여 년 동안 주가가 상승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죠. 우리 시장은
상승할 때 폭발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당 기간을 쉬어주는 구간에서 흐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전체 시장에서의 상승률, 상승폭을 판단해 보게 되면 미국의 다우지수와 국내 종합주가지수를 판단해 볼 때 우리가 장기 그 주가지수의 흐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국내 종합주가지수가 1985년도에 130포인트 정도 했습니다. 미국의 다우지수가 1985년도에 1400포인트, 1500포인트 정도 했습니다. 지금의 다우지수가 85년 이후에 대략 40년 지났죠. 40여 년 기간 동안에 지금 35,000포인트이기 때문에 대략 22배 정도 올랐죠. 국내 종합주가지수도 130포인트에 출발해서 40여 년의 기간 동안에 지금 2,600포인트, 지난해 3,316포인트를 고점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대략 한 두세 배가 올라왔습니다. 비슷합니다. 상승폭은. 다만 과정에서의 흐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특징적인 내용을 판단해서 우리가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효율적인 판단을 위해서 어떤 흐름이 진행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3번의 대세 상승장이 있었고요. 이 대세 상승장은 통상적으로 4년의 기간에 걸쳐서 상승 흐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상승 흐름이 진행되고 나서 대략 한 14년 정도를 쉬어줍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종목을 평가할 때도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지점은 최근 내에서의 고점을 완벽하게 돌파하고 신고가 영역을 만들어낼 때 추세가 상승이라고 얘기를 하죠.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대세 상승의 첫 번째 구간에서의 흐름은 지수 13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80년대 후반의 3절을 기반으로 해서 트로이카가 움직였던 아주 큰 대세 상승의 장이었습니다. 너무 먼 얘기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지나가고요. 그 이후에 14년 동안 뭐 등락의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고요. 고점 돌파 못하는 가운데에서 횡보 구간에서의 흐름이 진행됐죠. 이러한 과정에서 2004년 이때 이제 1000포인트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때는 중국 경기가 좋았습니다. 세계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확장 국면에서의 주가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세계 경기 호황 국면에서 국내에서는 차화정, 술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주가에 폭발적인 상승이 있었습니다. 지수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가는 상승에 4년의 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4년을 기었죠. 말씀드렸죠. 상승 추세의 변화를 확인하는 지점은 앞에 최근래의 고점, 신고가 영역을 돌파하는 지점이 새로운 추세의 상승 진행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승 진행에서의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앞전의 흐름을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코로나 시점에서의 팬데믹 이후에 지수 2400포인트, 정확하게는 2000포인트의 추세를 돌파하는 지점에서의 상승 지점입니다. 이 지점을 통상적으로 기술적 분석과 주가 분석을 하는 차원에서의 시작점으로 2020년 11월, 10월 이때를 상승 시점의 시작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에 대한 시장 흐름을 우리가 판단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주가는 종합지수 그리고 주식시장은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예상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의 주가가 움직였던 패턴을 가지고 미래의 주가를 예상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모든 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기술적 분석의 내용입니다. 예측 가능해야지만이 금융시장에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말씀드렸죠. 우리가 돈을 투자할 때 불확실해. 은행에 돈을 투자하는데 금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어. 처음에 적금이나 뭐 예금을 했을 때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하면 어떠한 투자 상품에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위험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집을 사고 예적금을 하고 어떤 해당 상품에 투자를 할 때 올라갈 것이라는 뭐 통계 자료도 있겠지만 예상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금융시장은 예측 가능한 시장이어야 합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죠. 하지만 예측 범위 내에서의 시장이 움직여야지만이 금융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금융시장에 투자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주가 흐름을 판단을 해서 과거의 경험치를 판단해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의 판단 기준을 지금의 장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2020년 10월로 우리가 확정지어서 시작의 출발점이라고 판단했을 때 대략 4년이라고 한다면 21년, 22년, 23년, 24년 내년 한 10월까지의 시장의 흐름은 좋다라는 측면으로의 결과치를 도출해 낼 수 있겠죠. 4년의 상승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러한 패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상당 기간 또 쉬어주겠죠. 미국과 우리는 좀 패턴이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은 큰 흐름에서는 상승 흐름에서의 과정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다만 돌발 변수가 하나 있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기존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0.25씩 한 5번 정도 할 것으로 판단되었던 시장에서 물가가 확 올라가면서 금리를 강하게 올리면서 주가가 기준점을 하회하면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모습입니다. 중간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은 내년 10월까지는 주식 투자를 해도 된다. 물려도 가지고 있으면 그 가격까지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의 전체 아주 큰 그림에서의 시장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8월장 그리고 단기 구간에서의 다음 주 시장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려야 되겠죠. 반도체 왜 올라갔을까요? 하이닉스 왜 오늘 9% 이상의 상승이 나타났을까요? 또 올라갈까요? 다음에는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요? 이 부분도 정답이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체 분위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 먼저 체크해드리고 앞서 지나간 데이터에 대한 내용도 한번 체크해서 여러분께 해석점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그림은 지난 2020년부터 현 시점까지의 지수 흐름에서의 모습이고요. 구간에서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의 흐름을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어떻게 주가가 흘러갔는지를 판단해서 미래의 주가,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상해보는 내용입니다. 이미 주식 투자를 2, 3년 하셨다고 한다면 지난 2020년 이후에 어떠한 종목이 올라갔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제가 그 기억을 하나하나 기억의 저장소에서 끌어내면 아 그때 그 종목이 올라갔어 라고 이해를 하시겠죠. 기억을 한번 잘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상황이 왔고 모든 종목들이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2월 흔들흔들 하다가 3월 급락의 모습을 보여줬죠. 다 빠졌습니다. 뭐 특정하게 올라간 종목 없었습니다. 이때 3월 저점으로 해서 주가 리바운드 세게 나왔죠. 세게 나오는 과정에서의 첫 번째 상승에서의 시장 분위기는 빠졌던 종목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가서 제자리 찾기 과정에서의 상승 흐름이 첫 번째로의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입니다. 물론 세고 약하고의 흐름이 있었겠지만 못 가는 종목이 없고요. 다 제자리로 찾아가는 형태의 시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름장이었죠. 8, 9, 10 그리고 11월 초까지 이 3개월 내지는 4개월 구간에서 앞에 고점이 2,400포인트였습니다. 저기 앞에 이 고점 부근에서의 고점 돌파 과정에서의 흐름 내에서 굉장히 지루한 과정에 등락의 장이 나타났습니다. 지수가 별로 안 움직였습니다. 올라가다 밀리고 올라가다 밀리고 올라가다 밀리고 4번의 돌파 시도 흐름이 있었죠. 한 4개월여 좀 지루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탄력적인 종목들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때 움직였던 종목들이 바이오 섹터였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신풍제약, 시젠 등등의 종목들이 바닥권에서부터 주가 올라가긴 했지만 전체 바이오 섹터가 붐이 일었던 시점이 요 구간이었습니다. 이때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의 모습이 나타났죠. 많은 종목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너무 많기 때문에 특정하게 몇몇의 종목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구간에서 8, 9, 10, 3, 4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에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지수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선도했죠. 그 종목만 갔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 부근을 돌파하는 2400포인트를 돌파하는 신고가 영역에 진입하면서 반도체가 첫 번째로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의 흐름은 반도체가 한번 끌어주고요. 전기전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시장의 패턴은 시기에 또는 그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을 끌어가는 패턴의 업종 간의 흐름은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는 그로스에서 움직이고 이 과정에서 흐름들이 진행되라는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가 먼저 끌어갔고요. 이게 11월 4일 전후로 해서 하이닉스가 딱 바닥 찍고 먼저 치고 왔습니다. 이때에도. 그리고 나서 12월에 LG전자가 12월 23일, 24일 아마 23, 4 요 구간에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반도체가 정체되니까요. LG전자가 쫙 치고 갔습니다. LG전자뿐만 아니고 전기전자들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가 어느 정도 시장을 떠받쳐주니까 그 다음에 1월로 넘어가서 1월 4일 아마 두 번째 거래일 겁니다. 이때 자동차가 움직이는데요. 부품주 중에서 현대, 기아, 만도 같은 종목들이 거의 상한가 육박하는 상승을 보여줬죠. 현대차, 기아도 1월 장에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은 정체됐죠. 고점 찍고. 그리고 나서 5월, 6월, 7월에 카카오, 네이버, 플랫폼 관련주들이 이때 시장을 쫙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7월장 메타버스 관련 이슈가 시장을 선도했죠. 위메이드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끝물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냐면 최초의 바이오 섹터, 성장 섹터의 종목들이 시장을 먼저 바람을 일으켰죠. 그리고 나서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의 순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마지막에 또 성장주의 메타버스 NFT가 시장을 받아주고 그리고 나서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장이 흘러갔습니다. 이 하나의 큰 사이클에서의 시장 흐름에서의 패턴입니다. 그 시기 언제인가는 관계없이 이 과정에서 성장주는 그때마다 바뀌겠죠. 하지만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는 바뀌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구성 종목 내에서 LG전자 갈 때가 있고요. 이노테이 갈 때 있고요. 삼성전기 갈 때는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 할 때 있고요. 하이닉스 갈 때가 있고요. 또는 약간의 반도체 소부장이라든가 이런 게 갈 수가 있다라고 판단되지만 주도주 성격에서의 종목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의 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의 장은 지난해 7, 8, 9, 10, 11월까지 해서 바닥정을 찍어가는 과정이었죠. 이때는 급락했기 때문에 V자 반등의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의 장은 U자형의 바닥점을 찍어가는 과정에서의 지난해 7, 8, 9, 10, 11월까지 해서 바닥을 찍어줬죠. U자형. 주가는 세 가지 바닥점을 찍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V자, L자, U자. L자에 걸리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종목의 반등은 V자 반등은 또 너무 급격한 흐름에서의 과정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U자가 가장 좋습니다. 바닥에서 주식을 사기에. 지난해 U자형 반등에서의 여러 차례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에서 바닥을 찍어줬고요. 올 초에서부터 전체 시장에서의 종목군들이 지난해 하락에 대한 리바운딩이 나타났죠. 어느 정도의 그 키 맞추기 현상에서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1월, 2월, 3월 요 정도 선까지의 반등 구간에서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나서 5월, 6월, 7월 구간에서 흔들림의 장이었죠. 고점은 돌파하지 못하고 흔들 하면서 이때 2차전지 관련주들 시장을 폭발적으로 상승장에서 흐름을 끌어냈습니다. 오늘 장에서 2차전지 종목들이 주가 조정이 좀 세게 나왔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주식을 투자하는 관점에서 1단계는 매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2단계는 좀 어렵죠. 매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3단계는 끝까지 먹는 사람이 주식 투자를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시장 내에서 주식으로 굉장한 부를 축적했고 성공했고 등등등등의 그 투자자들을 보게 되면 저는 시장에서 본사 파트에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정말 많은 저희는 고객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고객분들의 수익률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몇몇의 투자 성향과 패턴을 본 게 아니고 수만 수십만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률 그래프를 저희는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수익을 극대화를 시켰던 계좌들의 성향을 보게 되면 끝까지 먹는 계좌입니다. 물론 타고난 그 단기 매매 그 추종하는 능력이 월등하게 좋으셔가지고 단기 매매로 누적 수익률을 축적해서 이제 계좌를 크게 늘려가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수익을 크게 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끝까지 가져가면서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 계좌가 극대화 성장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2차 이제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혹여 오늘 시간에 말씀을 못 드린다 한다면 내일 하나의 꼭지를 다시 만들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내 2000주식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가지고 있고 라고 한다면 한번 꼭 들여다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장은 최근 내에서의 흔들림 과정에서의 상황인 거고요. 앞으로의 시장 상황은 급등장은 아니고요. 이렇게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시장의 성격이 다릅니다. 시장의 성격이. 이 장은 유동성이 딴 거 아니면 돈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장입니다. 지수가 하루에 120포인트도 올라가고요. 100포인트 올라가고요. 7, 80포인트를 기본으로 올라간 장입니다. 돈의 장입니다. 돈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입니다. 그걸 금융장세라고 하죠. 기업의 실적보다는 돈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 이때 고객 예탁금이 75조였습니다. 시장의 돈이 엄청난 주시장을 몰려들었죠. 제가 현장에 있을 때 통상 그 활동계좌라고 저희는 표현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거래를 하거나 잔고가 10만 원 이상 계좌인 경우에 활동계좌라고 해서 매매 유발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계좌들이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합니다. 활동계좌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800에서 1000만 계좌였습니다.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그 완만한 곡선입니다.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장이 좀 늘어나고요. 장이 앉으면 다시 돈을 빼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그런데 2021년 한 해 동안에 1500만 계좌가 생성이 됐습니다. 2배 이상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주변에 이제 후배들이 하루에 지점에서 계좌가 100개씩 터진다는 합니다. 신규 계좌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한 달에 200만 개 계좌가 그 계좌가 터집니다.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엄청나게 신규 계좌가 생성되는 시점이었거든요. 주식 투자에 다 올인할 때였습니다. 모두가 다 주식 투자할 때였습니다. 1000만 계좌에서 2500만 계좌로 계좌 수가 늘어났습니다. 시장에 돈이 어마어마해졌겠죠. 2배 반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돈에 기반한 상승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장이냐? 고객 예탁금 45조. 좀 많이 올라가면 그 IPO 종목이 있을 때는 한 50조까지도 올라갑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 있으면 돈이 일시에 좀 몰렸다가 없으면 빠져나가고 뭐 이렇게 되는 과정입니다. 7월은 좀 늘어났죠. 이런 IPO 종목들이 14개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7월은 좀 늘어났는데 75조, 45조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장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장이냐?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경기 회복과 확장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장은 실적 장세라고 합니다. 이때는 기업 실적 기반으로 한 종목들이 주가 상승해서 주도 전면에 서서 움직이게 됩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물론 성장 섹터는 모습을 달리해서 그때마다의 움직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특징적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적 장세에서는 완만한 흐름에서의 성격, 그 지수 상승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실적 장세에서는요, 전체 종목이 다 가지 않습니다. 이때는 지수가 120포인트, 100포인트씩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 아무거나 사면 올라갑니다. 아무거나. 근데 지금은 또 앞으로는 아무거나 올라가지 않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선별화된 종목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을 실적 장세라고 합니다. 차별화됩니다. 주가 차별화입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의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게 시장의 흐름이고요. 앞서 흐름에서의 모습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그때 그 종목이 올라갔지.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2020년 8, 9, 10월에 바이오가 올라갔지.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런 거 같지만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시죠. 이 흐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간에서 흐름이 2020년 6월, 7월, 뭐 8월, 9월 정도 됩니다. 예, 대표 종목이 신풍제약인데요. 이 신풍제약의 그림인데 신풍제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때 뭐 신풍제약, 제넥신, 셀리버리, HLB 뭐 이런 종목들 이 구간 내에서 동반 흐름이 진행되면서 7, 8, 9 뭐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주가 흐름에서 상승이 나타났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구간에서 지수가 고점을 뚫기 이전 단계에서 등락의 모습이 나타날 때 이때 바이어 엄청나게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11월 4일 하이닉스 이게 11월 4일 정도 될 겁니다. 이 기점으로 제가 날짜를 정확히 찍어서 날짜를 딱 이 짧게 해서 요 내용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러면 자료가 또 너무 많아져서 여러분께서 2020년 11월 4일에 하이닉스 주가는 지금 당장 HTS를 켜시고 확인 가능하시기 때문에 대략적인 흐름을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길게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 하이닉스 세게 올라갔죠. 그럼 세게 모든 종목들이 이때 다 올라갔을까요? 대형주들이 이때 다 올라갔을까요? 2400포인트 고점 뚫고 하면서 지수가 막 올라갈 때 다 이렇게 세게 올라갔을까요? 물론 정도의 차는 있습니다. 지수가 좋기 때문에 상승했기 때문에 대부분 올라가긴 했죠. 근데 하이닉스의 폭만큼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첫 번째로 주도했던 게 반도체. 그 중에서도 SK 하이닉스. 11월 시장 전환 포인트에서 두 번째는 뭘까요? 12월입니다. L전자를 보시려면 이게 11월 구간입니다. 11월 구간에 움직임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때 L전자 가신 분들이 어떤 이제 상담 또는 뭐 문의를 하셨냐면 너무 무겁다라는 거죠. 너무 지루하다는 거죠. L전자. 과연 언제 가냐는 문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에서 패션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순서는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틀림없이 움직이는 시점에서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12월 23일? 24일? 뭐 근처 될 겁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직전에 상한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폭발적인 상승이었습니다. 11월 장에 안 움직였습니다. 반도체가 좀 쉴 때였죠. 전기전자가 치고 나갔습니다. 자동차였죠. 그 다음은 자동차는 언제 오냐? 연도를 바꿨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21년 1월이죠. 이 기준점 딱 21년 1월 4일. 이때 이제 그 현대기아, 만도, 현대차, 기아 쭉 뽑아줬습니다. 현대야죠. 이 순서대로 갑니다. 시장이 바뀌어도 이 순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시장의 지수 관여 비중, 쉽게 말해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게 반도체입니다. 시장이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종목이 가야지만이 지수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먼저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시장이 어느 정도 지수 상승을 끌고 나면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또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주가 상승이 나타납니다. 기관이나 개인이나 종목 수와 차별화되어진 종목의 흐름이 전기전자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전기전자 끌고 갑니다. 지수가 어느 정도. 세 번째, 왜 자동차냐? 자동차는 대부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미리 올라간 반도체나 전기전자는 가격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럼 종목을 찾다 보니까 실적 좋은 자동차? 그런데 주가는 크게 안 빠졌어. 그가는 쳐다보지 않았어. 그런 과정에서 자동차로의 매기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올라갑니다. 자동차가 지수 관여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로의 타켓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올라가는 거고요. 1월장에 자동차가 나머지 종목들이 쉴 때, 전기전자, 반도체들 다 쉴 때 자동차만 막 쭉쭉쭉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카카오는 언제 갔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전 구간에서 움직임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던 구간, 이 구간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 흐름이 한 바퀴 돌고 나서 약간의 텀을 두고 그리고 나서 시장을 주도합니다. 2021년 5월. 이때 다른 종목들은 못 갔습니다. 다 쉬었어요. 카카오, 네이버만 갔어요. 그래서 다들 카카오, 네이버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때 시총 3, 4위 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가. 지금 한 10위, 9위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순환이었죠. 메타버스, 그다음 NFT 관련한 흐름은 7월. 7월은 언제입니까? 시장이 꺾이는 지점이죠. 여기 보시면 7월이 대략 제 판단으로 여기 지점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점. 7월 21년 7월이니까 여기 정도 됩니다. 여기. 7월 여기. 시장이 꺾이는 지점입니다. 고점에서. 꺾이는 지점에서 마지막 순환의 끝자락인 성장주 섹터에서의 성장,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플랫폼, 그다음에 성장으로 다시 순환되면서 순환 구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에서의 순환 구조입니다. 실적 장세도 이 패턴의 형태는 유지가 됩니다. 단 본격적인 실적 장세의 흐름이 진행될 때는 이 패턴이 진행되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끌고 가는, 계속해서 끌고 가는 종목들은 경기 성장, 회복, 확장, 때에 따라서는 다르죠. 얘기들이 다릅니다. 지금은 경기 회복이라고 판단해야 되겠죠. 확장 구간이나 성장 구간은 아니고요. 그동안 안 좋았던 경기가 회복 과정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기 회복 과정에서 실적 기반으로 한 실적 장세에서의 종목들이 움직이는 장입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시장이 진행된다는 측면에서의 설명을 이제 드렸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왜 매도를 했고 8월장 왜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실적 장세가 왜 올 것인가에 대한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제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기업 관련해서 뉴스들을 많이 분석하시고 많이 접하실 겁니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내용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경제 지표들이 나오죠. 경제 지표들에 대한 판단과 이 내용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스킵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 종목하고는 연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절대로 안 되는 내용의 자료들입니다. 이번 주에 나온 이제 자료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몇 가지의 뉴스와 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국내에서 나온 소비자 신뢰지수, 소비자 심리지수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합니다.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시나요? 판단의 내용에 있어서 설문지에 체크를 해주세요 하고 해서 그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게 이제 경제지표 대부분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면 실제 소비자들이 지금 물가가 높고 또 경기 전망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소비를 줄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경기 전망 좋지 않을 것 같아 하면 이게 100 이하로 나오게 되면 경기 불투명에 대한 경기 전망 우울,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럼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합니다. 왜? 경기 전망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시장을 판단하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이제 바닥을 찍은 것 같아, 좋아질 것 같아. 정확하는 모르지만 느낌적으로 좋아질 것 같은 분위기들이야. 설문조사를 합니다. 100 이상이 나오게 되면 긍정적으로 경기 전망에 대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럼 이 데이터가 나왔을 때 기업들은 경기 전망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긍정으로 판단하고 있고 언제든지 지출을 할 수 있는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구나. 투자해.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기업들이 투자하게 되면
이 피가 돌죠. 산업 자체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닥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데이터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이번 주 화, 월 뭐 이쯤에 나온 데이터들입니다. 미국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왔는데 117. 2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최근 두세 달 계속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심리 지수. 우리나라는 15개월 만에 최고 높은 소비자들이 15개월 내지 20개월 만에 한 2년 만에 1년이나 2년 만에 그간엔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제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다 100 이상입니다. 2개월, 3개월 최근 내. 그동안은 우울하게 봤던 시장에 대해서 터닝 포인트의 지점으로 판단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분위기에서의 심리 지표가 나온 이후에는 실제 데이터가 변화하겠죠. 기업들이 투자하고 소비가 늘어나고 수출이 늘어나고 무역수지 흑자로 전환되고 등등등등등의 긍정적인 상황의 지표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주가는 이만큼 올라가 있죠. 이 내용에 지표들이 나왔다는 점 상당히 주의하게 판단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왔죠. 미국에서 FOMC 회의 있었고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물가나 금리를 주의하게 판단할 지점이 아닙니다. 왜? 미국과 우리나라 공히 각각 11번, 10번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미국은 11번이죠. 오늘까지 해서. 우리나라도 10번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0.5에서 3.5가 됐고요. 0.25에서 5.5가 됐습니다. 11번 했으니까. 금리는 물가죠. 미국은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고용과 물가입니다. 고용은 경제 성장에 대한 데이터고요. 물가는 금리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물가는 잡혔다는 겁니다. 금리는 잡혔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드러난 CPI나 각종 지표들을 굳이 안 보더라도 9% CPI 상승률에서 지난달 3%까지 내려왔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보지 않더라도 물가는 이제 더 이상 추가로 내려가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전과 같이 8%, 9%, 7%까지 올라가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죠. 물가 안정됐다는 겁니다. 물가는 금리란 말씀드렸죠. 금리를 보게 되면 미국의 금리를 보게 되면 가장 금리가 주시장에 대한 영향을 주는 바로 미터입니다. 환율은 금리는 이제 방향을 만들어가고요. 환율은 그때그때마다의 등락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곡선을 만들어갑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금리의 흐름을 보게 되면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금리는 지난 고점 4.3% 고점 찍고요. 2022년 10월에 찍고요. 최근 내에서는 큰 흐름에서의 박스 내에서의 미국 금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알고 있는 금리는 5.5%인데 이 기준금리입니다. 우리가 기준금리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기준금리로 예적금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시장에서 움직이는 금리는 시장금리이고요. 이 시장금리는 기준이 되는 미국은 10년 채권이고요. 우리나라 3년 채권입니다. 이게 가격의 변화에 대한 내용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상품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기준금리는 말 그대로 기준입니다. 외국인이 왜 팔았는지도 이 부분을 판단해보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먼저 말씀드릴까요? 외국인이 최근에 3조 원을 매도했죠. 두 가지 관점입니다.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됐습니다. 역전? 이미 연초에서부터 역전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닙니다. 역전 그간에는 안 됐습니다. 기준금리는 역전됐죠. 근데 기준금리는 말 그대로 기준입니다. 정부에서 기준을 갖고 있는 이 정도다 라고 하는 기준금리에 역전되는 건 전혀 무의미합니다. 시장에서는. 실제 금리가 역전됐을 때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 금리. 우리가 기준금리를 가지고 트레이딩하지 않고 예적금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 금리 가지고 트레이딩하고 예적금 하지 않습니까? 실제 금리가 역전되는 게 최근 상황입니다. 그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미국이 3.8 내외에서 움직였죠. 우리나라는 3.7 내외에서 거의
비슷한 가격이 같은 구조 내에서 가격 흐름을 최근 내에서 계속 보여줬습니다. 지난해에서부터 7월 들어서 금리가 이 폭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미국은 3.89, 우리나라 3.6, 이 스프레드가 0.23까지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단기 외국인 자금이 매도로에 진행돼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중력에 의해서. 돈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게 돈의 생리입니다. 당연히 금리차가 벌어지게 되면 한국에 있는 외국인 자금이 미국으로 가야 되겠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최근 7월 들어서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금리차가 역전되면서 돈이 단기적으로 빠져나갑니다. 축소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어제 오늘 좀 축소됐고요. 아마 내일이나 다음 주 되면 더 축소될 겁니다. 그럼 돈이 안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중국이 히든 카드를 썼죠. 중국이 지난해 이제 올 초였나요? 올 초에 이제 시진핑 3기 추진했고요. 지난 G20에서 미국과 정상회담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소비 진작 카드를 계속해서 소비를 경기 부양에 대한 카드로 계속 썼습니다. 안 먹혔습니다. 경기 부양 안 됐죠. 물론 중국의 GDP 성장률이 이번 6.3%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예상치 7% 대비해서 약하다라고 했는데 실제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5.5% 대비해서 6.3%는 굉장히 높은 수치에서의 이번 2분기 경제 성장률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 그런데 예상했던 것만큼 중국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부동산 카드 어마어마한 겁니다. 중국이 부동산 카드를 쓴다는 것 자체는 경기 부양에 대해서 굉장한 의지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안 썼던 겁니다. 왜?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 카드는 확실하면서도 마지막에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섣불리 초반에 쓰게 되면 이게 실패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마지막에 쓰려고 아껴뒀던 카드입니다. 첫 번째 카드를 썼죠. 경기 부양의 부동산 카드 중에서 리모델링을 썼습니다. 리모델링, 전자제품도 쓰긴 했는데 전자 빼고요. 리모델링에 대해서 정부 규제 정책을 완화하겠다.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의 첫 번째입니다. 이외에 이제 두세 네 가지 세부 정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를 썼습니다. 부양의 의지를 키우겠다는 거죠. 중국이 경기 부양 의지를 키우면서 기존에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죠. 신흥시장 MSCI 지수 마켓이 있습니다. 선진국이 있고 선진국의 7, 8배 되고요. 신흥국은 7, 8배 작습니다. 우리나라, 인도, 대만, 멕시코,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한 24개가 들어가 있는 게 신흥국 시장이고요. 신흥국 시장에서 그간에 중국에 대한 전망치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포트를 외국인들이 변경하죠. 중국, 대만, 인도, 멕시코 이렇게 있는데 중국이 40% 정도의 비중으로 바스켓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중국 안 좋아. 중국 전망 불투명해. 그리고 미국과 계속 싸워. 야, 중국 거 좀 빼서 한국, 대만, 멕시코, 인도 여기 좀 사. 이렇게 좀 빼서 외국인들이 연초부터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해서 부동산 카드를 쓴답니다. 굉장한 카드죠. 지난번에 조정했던 거 다시 리밸런싱, 다시 재조정해. 이 과정에서 한국에 얼마 들어갔지? 어디가 얼마 들어갔지? 어디가 얼마 들어갔지? 그거 재조정해. 이 재조정 과정에서의 외국인 투자 매도입니다. 짧게 들어옵니다. 많이 재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의 포지션을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인도, 대만, 필리핀 시장을 보게 되면 외국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일부 재조정이 있었던 거죠. 최근 내에서 시장, 인도 시장 조정폭 흔들림에서 크지 않았습니다. 재조정 과정에서. 대만도 그렇고요. 약간 흔들림이 있지만 우리 시장이 어제 너무 과도하게 흔들림이 있었던 거죠. 외국인이 좀 파는 과정에서 주가 흔들림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외국인 매도가 최근에 진행이 되었고요. 이 과정은 이제 거의 막바지 국면입니다. 다음 주 초 정도까지 진행이 되면 다 리밸런싱 끝나고요. 그리고 금리 차에 대한 회복 과정도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해서 매수는 모르겠지만 매도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 분위기에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 초면 끝날 것이다. 그래서 크게 시장 부담이 되는 내용에서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측면이고요.
다시 금리로 넘어와서 지금 금리 상황에서의 그 미국 10년 국채를 보게 되면 박스입니다. 3.3에 3.9. 물론 중간에 박스를 한 번씩 상하단 이탈한 적이 있습니다. 이탈하지만 바로 회귀합니다. 순간적으로 이탈했지만 회귀합니다. 위험 신호는 언제냐면 박스를 돌파했다가 내려왔는데 3.9. 3.9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때 이때는 주식 다 팔아야 됩니다. 이때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어렵다 하면 제가 여기에 노티스 주의와 경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세 계속 금리 안 보셔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럴 때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박스 아래로 내려가서 지금 상단부 왔다 갔다 하죠. 이 과정에서의 금리가 움직입니다. 물가는 안정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최우선 정책, 고용과 물가. 물가, 금리 안정됐죠. 그럼 뭘 잡아요? 고용 잡아야 되죠. 고용은 이미 3.4, 3.5로 완전 실업률 부근에서의 지금 진행입니다. 그러면 고용을 잡았다기보다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일자리 만들어야죠. 일자리를 만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경기 부양해야 됩니다. 경기를 계속 돌려야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뭘 할까요? 지금 산업 구조를 재편해서 어떤 생산 시설을 많이 만들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개발입니다. 중국도 부동산 카드 쓴다고 말씀드렸죠. 개발입니다. 개발 이슈입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실적 상세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이 걸음종이처럼 이 내용들이 이제 걸러지고 있는 거죠. 이 내용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 더 결론 좀 이따 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을 제가 길잡이 하는 겁니다. 유가와 구리입니다. 유가가 예전에 2004년도에 146불 찍었습니다. 최근에서 126불 고점 찍었죠. 최근의 상황은 68불에서 80불 사이에서의 움직임입니다. 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은 물가 불안 요소이긴 하지만 유가가 안정적으로 100불 아래 수준, 그러니까 뭐 83불, 88불, 90불 여기 수준까지의 진행이 되는 것은 경기가 좋다. 유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수요가 는다는 거죠. 수요가 는다는 것은 기름을 우리가 꼭 자동차에만 사용할까요? 뭐 지금은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고 휴가철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많이 타긴 하지만 기름을 많이 쓰는 건 산업 생산 시설에서 많이 씁니다. 발전소에서 많이 쓰고요. 그러면 기름을 많이 쓰고 기름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산업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발전시설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발전시설이 돌아간다는 건 뭔가 많이 사용한다고 뭐 생산시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경기가 좋다는 겁니다. 유가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경기가 올라갑니다. 선행지수입니다. 지표입니다. 지표이면서 유가가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주가가 올라간다는 의미이고요. 최근에 유가 상황을 보게 되면 바닥점에서 딱 치고 올라왔습니다. 아직 박스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의 고점. 하지만 의미 있게 봐야죠. 시장의 전환점의 포인트로서 해석할 수 있는 지표로 판단되는 기준입니다. 구리는 모든 산업에, 모든 현장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구리입니다. 원래는 이제 철강 쪽이 먼저 들어가는데 철강 쪽은 거래 상품으로 표준화된 상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해외 파생 데스크뿐만 아니라 해외 파생 담당 업무도 오래 해서 아는데 모든 거래 대상 상품은 규격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변질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철강은 녹이 씁니다. 야적장에 오래 이제 야적을 해놓고 이제 거래를 이제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녹이 쓸어버리면 제품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품의 변질로 인해서 철강 상품은 원석으로는 거래되는데요. 이렇게 철강 제품으로는 잘 거래 상품이 없습니다. 표준화된. 그래서 구리를 우리가 첫 번째로 보는 이유이고요. 구리 녹이 쓸지 않지 않습니까? 수요는 또 많이 사용되는 반면에 구리는 모든 개발 현장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구리이고 구리의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는 경기 회복과 산업시설에 왕성한 활동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구리 가격 최근에 보게 되면 2020년 3월에 49,000불 톤당 이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최근에 바닥점 찍고요. 모습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최대 저항 구간이 4만
여기 돌파하면 신호입니다. 4만. 지금 가격이 39,500불 됩니다. 39,500불 되고요. 4만 돌파하게 되면 아 시장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의 지점을 돌았구나 라고 해석이 가능한 지점에서의 상황입니다. 선행 지표들이 움직이고 있죠.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선행 지표들이 경기 회복과 경기 활성화, 회복에 대한 내용으로 움직임 자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에 대한 내용으로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뭐 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의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오늘 데이터는 아니고 제가 2, 3일 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왜 외국인이 매도할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던 자료입니다. 좀 전에 제가 구술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죠. 이건 그림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중국 부동산 내용도 말씀을 드렸죠. 기사로 나왔습니다. 부동산 부양 정책 적극적으로 쓸 것이다. 일단 리모델링 정책이고요. 두 번, 세 번, 네 번의 카드를 계속적으로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중국 성장률도 아까 말씀드렸네요. 뭐 이런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쓰기 시작했고요. 또 이건 우리나라 내용인데 말씀 안 드렸죠.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률이 2분기에 0.6%, 1분기에 1.1%, KDI, OECD, IMF 모든 기관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 1.4%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히 현재까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2.2%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아직도. 그러면 상반기에 0.6, 1.1 평균 내면 대략 한 0.8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하반기에는 1.4를 맞추기 위해서는 대략 1.8, 2% 성장해야 되겠죠. 전반기보다 하반기에 경기가 더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얘기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IMF에서, OECD에서, KDI에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안 좋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기사들은 우울합니다. 불황형 흑자, 뭐 수출은 저조한데 수입이 줄어서 그나마 뭐 무역수지 달성, 뭐 이런 우울한 내용들의 기사들이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현 상황에 대한 내용이고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 가격이죠. 경제와는 다르게. 그래서 우리는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 가격을 판단해서 미래 가치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현재 가격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내용. 이 내용입니다. 해석을 하면. 단순하게 드러난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한 내용 오늘 너무 많아서 마음 같아서는 제가 한 3시간 쫙 뽑아 드리면서 관련 내용들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제가 압축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유한여행 패러다임에 대한 말씀들을 드렸고 제약주가 이제 패러다임 바뀔 때 성장 상태에서 먼저 움직인다는 말씀드렸고 유한양행, 한미양행, 종근당, 녹십자, 광동제약이 5대 제약사고 5대 제약사 위주로 해서 움직이는데 그나마 거래가 형성되는 종목은 유한양이다. 관심을 갖고 가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슈가 올라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최근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 패턴의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패턴을 읽어가시라는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교육을 하는 과정에 설명을 드리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참고로서의 말씀을 드리는 설명 자료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박스 돌파했다는 말씀드렸죠. 최근레의 박스를 돌파했다. 유한양이 굉장히 의미 있다. 그러면서 이거는 아마 이번 주 같습니다. 에너지 폭발 68,000원 구간이 에너지 폭발이고 단기 구간 내에서 68,000원에서 65,000원 구간 2, 3일차 등락을 보일 것이다. 68,000원 갔다가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내용이고요. 이게 오늘 장입니다. 68,000원 9,000원까지 찍었네요. 9,000원 찍고 내려왔죠. 2, 3일. 그리고 오늘 반등 줬죠. 오늘 종가는 아닙니다. 이게 아침 장 초반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흐름은 9시 30분 거래량이 이 수준인데 오늘 150만 주 넘는 시점이 터닝 포인트다. 아마 오늘 거래 굉장히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정리하고 기사 이런 쓰면서
종가 수준에서의 거래량 확인 못했는데 아마 많이 된 걸로 터닝 포인트 나왔고요. 이 부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 박스를 돌파한 종목들이 신추세를 보여주면서 새로운 구간에서의 주가 흐름의 모습이 진행됩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교육을 시켜드리면서도 이러한 흐름의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포스코인터입니다. 오랜 기간의 박스 등락에서의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신고가 갱신할 때 장대 항봉기로 하면서 모든 언론과 매체에서 포스코인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때. 근데 반짝 조정받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뒤 일정 시간 후에 보니까 내가 그때 봤던 종목인데 벌써 얼마가 올라 이런 경험 많으시죠? 그거 봤던 거야. 한 달 전에. 내가 살려고 했어. 그런데 이만큼 올라갔어. 많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매체에서 많이 얘기를 해서 나도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한 번 더 보니까 안 올라가니까 그냥 관심종을 제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올라갔어요. 항상 안 올라갔다. 이 박스에서 그간 매일매일 보던 종목인데 이때 딱 치고 나서 며칠 안 본 사이에 흐름의 전환이 나타났고 한 달 뒤에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이런 패턴의 종목들이 공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것만 알면 쉽습니다. 박스 움직임이 나타나고요. 장대 항목 돌파합니다. 누구나 집중합니다. 그리고 딱 제낍니다. 제끼는 과정에서 어느 지점에서 주식을 사면 되냐면 기존의 박스 흐름에서의 고점 라인 있죠? 여기에 딱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튑니다. 내가 여기서 못 샀다라면 이게 J커브 지점이라고 하거든요. 나이키 모양과 비슷한데요. J커브에서 우린 주식을 여기 사야 된다는 겁니다. 상승 직전에. 이게 J커브, 경제에서 나오는데, 경제가 시작하는데 여기 사야 된다는 거예요. SM이죠. 흐름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여기 이슈가 있어서 올라갔죠. 올라갔다 내려왔죠. 여기 사야 되는 거죠. 박스 상단부. 함유반도체입니다. 박스 돌파했죠. 돌파 이후에 쉽니다. 상단부에 가 쉴 때 여기 사야 됩니다. 삼성엔진은 제가 최애하는 종목이죠. 박스 내에서 움직이고요. 돌파합니다. 돌파할 때는 누구나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돌파 이후에 조정받을 때는 아무도 관심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스의 상단부에 조정을 받을 때 여기 사야 되는 거죠. 올라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종목들에 대한 상승에 대한 목표 지점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내용입니다. 어디까지 봐야 될지. 제가 이제 이 종목들에 대한 목표 가격을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흐름에서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박스를 기었던 종목들은 이 박스의 기간이 아니고 길이만큼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세웁니다. 내가 세워봅니다. 이만큼 기었으니까 45도로 이만큼 세워봅니다. 대략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세운 거를 위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럼 목표 가격이 나옵니다. 대략적인. 이 기간에 대해서 45도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45도를 딱 돌파 시점 여기다 놓고요. 위로 딱 세웁니다. 그러면 해당 가격의 목표 가격이 나옵니다. 통상 이런 흐름입니다. 요 계산 방식으로 이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종목들을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유한양을 말씀드릴 위함입니다. 박스에서 움직였죠. 첫 번째로 이 종목에 대한 공략 포인트는 시장의 패션이 바뀌는 측면에서의 성장세 내에서의 흐름을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박스 돌파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68,000원 고점 이후에 3, 4일, 2, 3일 쉰다는 말씀을 이렇게 쉬는 과정에서 이 박스 상단부 여기서 쉬고 재상승을 한다는 얘기죠.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의 종목들이 시장 내에 많이 있습니다. 돌파하고요. 제낍니다. 제끼는 과정에서 단기 제끼는 종목들이 있고 시간차를 두고 제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죠. 짧게 조정받는 종목들이 있고 시간차를 두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 구간 흐름들을 보시면 될 겁니다. 이 구간. 이런 패턴의 종목들이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유한양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종목은 이제 기계장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가치주의고요. 최근 8년 행보 뒤에 박스 내에서 돌파 나왔습니다.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걱정하실 거 없다는 얘기죠.
제가 6월 16일 기준에서 이 기계 장비에 대한 종목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죠. 아마 6월 16일 기준으로 해서는 주가가 뭐 30~40% 이상의 다 지금 상승 자리입니다. 오늘 많이 빠졌지만, 어제 좀 빠졌지만, 전체적으로 6월에 말씀드린 이 기계 장비, 제가 별표로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현대건설 기계를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죠. 오늘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뭐 이건 장중이었기 때문에 대략 종가 기준 9%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좀 더 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실적 올라왔죠.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실적 기반한 종목들이죠. 다시 흐름의 모습. 삼성엔지니어도 오늘 실적 나왔죠. 서프라이즈입니다. 삼성엔지니어 치고 올라갔죠. 흐름이 좀 다릅니다. 더 갈 자리 남아있고요. 개인이 많이 올라타서 흔드는 과정에서 모습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 소재주들이 하락하면서 동반해서 주가 하락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과도한 하락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직 끝난 패턴의 징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쌍봉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쌍봉 과정 직전에서 양봉의 세기를 판단했을 때 쌍봉의 모습으로 해석하는 관점의 종목은 아니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으로 그 해당 내용의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많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말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시간 한정돼 있고요. 짧게 축약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 하시라면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의미 전달을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조금은 뭐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저도 많이 틀리고요. 하지만 조금은 전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 저는 내일 여러분 또 찾아뵙고 있죠. 내일 여러분 찾아뵈면서 또 시장에 대한 전반의 내용들 다시 한번 체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자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